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악 전공자를 위한 독일어 딕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동안 3시간 동안 독일어 읽는 발음을 익히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슈베르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건학과 아가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특강처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노래 잠깐만 한번 들어보실까요? Eine Mühle seh ich blinken aus den Erlen heraus. Durch Rauschen und Singen bricht Rädergebraus, Ei, willkommen, süßer Mühlengesang. Ei, willkommen, süßer Mühlengesang. Und das Haus wie so traulich, und die Fenster wie blank, und die Sonne wie helle vom Himmel sie scheint, die Sonne wie helle vom Himmel sie scheint. 들으시는 그런 곡은 할트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우리 성악 전공하는 남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불러보셨을 그런 독일 가곡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슈베르트의 가곡과 아름다운 물건학과의 아가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들으신 할트는 3번이었고요. 굉장히 기분 좋게 부르는 그런 곡이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슈베르트는 제대로 된 음악 이론을 공부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대입법 수업 한번 변변히 받지 못한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참 불우하죠. 그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였습니다. 좋아하는 음악가, 존경하는 음악가는 베토벤을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했는지 우리 슈베르트 선생님도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요즘에 BTS가 어디 가면은 막 팬들이 막 난리 나잖아요. 소리 지르고. 그것처럼 우리 슈베르트는 베토벤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히 추종하는 그런 팬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악성 베토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런 대곡들을 많이 썼죠. 사실 슈베르트도 그런 곡들을 자기도 많이 쓰고 싶고 또 지휘도 하고 그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한테 지금 기억에 남는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다, 이런 이미지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곡가지만 얼마나 가난했는지 자기 피아노를 한 번도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근데도 그렇게 많이 곡을 작곡했으니까 천재는 천재인가 봅니다. 가난에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31살에 정말 꽃다운 나이라고 이야기도 너무 젊은,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자신의 삶을 마감한 그런 예술가입니다. 자기가 썼던 정말 불후의 명곡 겨울나그네처럼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 겨울나그네 같은 쓸쓸한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후일에 온 세계인의 마음속에 한 송이의 들장미로 피어난 예술가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친구들의 다락방을 전전하면서 막 그렇게 살면서도 수백 편의 곡을 작곡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음악에 대한 천재성과 또 열정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슈베르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슈베르트를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런 것보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하려고 그래도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엄청난 재능으로 멋진 지휘자가 사실 되고 싶었지만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현실이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면요, 그 당시에 우리 슈베르트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위인이라는 도시는 유럽 최고의 그런 멋쟁이들과 아주 세련된 예술가들이 모이는 낭만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음악의 도시였습니다. 슈베르트 그림 같은 것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보면은 막 코트, 구겨진 코트에
막 핑핑핑핑 도는 것 같은 두꺼운 안경을 쓰고 그러니까 촌스러운 아주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슈베르트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강남 스타일의 그런 도시에서 마이스트로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촌떼기를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지휘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그 현실의 세계에서는 슈베르트가 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참 거기 따라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슈베르트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 자신의 재능과 초라한 현실 사이에 어떤 괴리감을 엄청나게 느꼈는데 거기서 굉장히 훌륭한 발상을 하고 일들을 해나갑니다. 청년 슈베르트는 자신의 환경에 집착하지 않았고요. 또 그런 세상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슈베르트가 인생을 역전하게 된 훌륭한 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물론 저도 그렇지만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면 남 탓을 하고 싶어하고 환경 탓을 하고 싶어하고 잘 되는 사람 보면 또 저 사람은 다 이렇게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것저것 핑계를 사실 많이 대고 남 탓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슈베르트는 자기가 정말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어려웠던 것이 왜 그랬냐면 슈베르트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토벤을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자기도 베토벤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난 대곡을 써서 막 지휘하고 막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고 이것은 이제 놓아두고 내가 지금 현실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정갈한 말로 담아놓은 시에 음악을 입히는 작업인 가곡을 작곡하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가곡의 왕 슈베르트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모차르트 선생님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모차르트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이 슈베르트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 음악가의 침상에 놓여있던 유일한 재산은 동전 몇 푼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600여 곡이 넘는 정말 아름다운 가곡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주 풍성하게 해줬고요. 또 가곡의 왕 슈베르트 이런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들 마음에 남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존경했고 그토록 존경했던 베토벤의 곁에 결국 묻혔어요. 슈베르트가 죽고 나서 베토벤 곁에 묻혔는데요. 그리고 나서야 기나긴 자기의 겨울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겨울 나그네라는 작품, 사실은 그것은 원어를 보면 겨울 여행이 맞습니다. Winter Reise. 라이제가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 겨울 나그네라는 말은 왜 생겼냐 하면은 이게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이게 소개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나그네라고 해석을 했나 봐요. 겨울 나그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 작품을 일본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제목이 그냥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겨울 나그네다 이렇게 말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묘지에 가면 그를 위해 기록된 묘비가 있고요. 거기 한 줄에 딱 써 있다고 합니다. 시가 노래하게 하고 음악으로 시를 쓴 사람, 바로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 얼마나 참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연가곡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전에 우리 잠깐 그럼 겨울 우리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울과 아가씨 중에서 아주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곡이 있습니다. 딜리베 파르베. 오늘 제가 뒤에 준비한 곡이 사실 두 곡인데 딜리베 파르베, 디베제 파르베 두 곡을 사실 같이 부르는 그런 곡입니다. 하나는 어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 여자가 좋아했던 초록색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슬프게 부르는 노래고요. 또 그게 애증으로 변해서 난 세상에서 초록색이 제일 싫어라 그러면서 아주 막 화를 내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그 처음에 리베 파르베, 그 슬픈 마음 모르는 그 가곡 우리 한번 조금만 한번 들어볼까요? Die Liebe Farbe, 이 가사입니다. In grün will ich mich kleiden, in grüne Tränen weiden. 네. 잠깐만, 이게 3절로 된 유절가곡인데요. 한 1절, 2절 한 중간까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chatz hat's grün so gern, mein Schatz hat's grün so gern, will suchen einen Zypressenhain, eine Heide von grünen Rosmarin. Mein Schatz hat's grün so gern, mein Schatz hat's grün so gern. 자, 참 목소리도 너무 슬프게 들리고 피아노 소리도 얼마나 슬프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Die Liebe Farbe, 내가 사랑하는 색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좋아했던 색깔이란 뜻의 노래였습니다. 네, 너무너무 슬픈 노래 Die Liebe Farbe 함께 들으셨습니다. 역시 노래를 참 잘하는 대가라는 분들은 다르네요. 자, 예술가곡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도 사실은 가곡은 있었어요. 항상 가곡은 있었는데 굉장히 단조로웠죠. 그러니까 노래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반주라는 의미가 굉장히 단순한 의미였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궁장 그냥 이렇게 피아노로 노래하기 편하게 아래에서 이렇게 약간 서포트 해주고 깔아주는 느낌? 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단순한 패턴으로 사실은 작곡도 되고 연주도 되고 이제 그랬던 건데, 슈베르트가 아주 워낙 천재다 보니까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고 음악적인 표현을 완벽하게, 반주까지 완벽하게 함으로써 독일 가곡을 최상의 예술로 완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슈베르트의 공로입니다. 예술가곡이라는 것이 음악으로 표현하는 가사의 상황이 마치 그림으로 표현하듯이 너무너무 선명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들 아시는 그 겨울나그네에 나오는 슈베르트의 보리수 같은 곡 있잖아요. 또 숭어, 아주 많이들 하는 곡이죠. 디포렐레, 그리고 에어큐에니시, 마왕이라는 곡들. 근데 이런 곡들을 보면 굉장히 수채화 같은 거예요. 보리수 전주가 피아노가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단 따단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이파리가 바람에 나부끼는 그런 모습. 따단 할 때 잎새 하나가, 이파리 하나가 탁 떨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묘사. 그리고 숭어에서 따라다라다라단단단단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물 사이를 막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쏜살같이 막 이렇게 회짓고 다니는 그런 숭어의 모습, 그런 모습을 묘사한 거고요. 또 마왕의 전주는 또 얼마나 격렬해요. 다라다라다라 할 때 그 비바람이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숨이 넘어가게 열이 오르고 있고 눈에는 헛게 보이고 그걸 바라보는 너무너무 아버지의 모습이나 또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왕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막 너무너무 영화처럼 선명하게 그런 것들을 다 노래와 피아노 부분까지 완벽하게 가사를 전달하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야, 이거는 정말 예술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술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술 가옥이 된 거예요. 그만큼 획기적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뭐 서양음악이 원래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슈베르트 가곡이 그래서 곡을 많이 썼는데 이제 그 중에 최고봉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아름다운 물마간의 아가씨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하고 마지막에 겨울나그네, 이것들이 정말 최고봉의 작품이고요. 독일 가곡을 정말 최상의 예술로서 완성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뭐든지 뭐가 좀 잘 되려면 주위에 또 사람도 잘 만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슈베르트는 약간 빡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친구를 한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나이는 27살이나 슈베르트보다 많은 사람이었는데 친구로 지내요. 포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악가였습니다. 바리톤이었는데 노래를 잘했나 봐요. 그 당시에 비인 국립 오페라단의 아주 명 바리톤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슈베르트를 이렇게 싹 보고 있으니까 어떤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천재성이라든지 또 뭐 어떤 순수함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이런 젊고 훌륭한 음악가한테 조금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에 나이를 떠난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짧고 또 박복했던 슈베르트의 인생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슈베르티아데라는 것, 슈베르트의 밤이라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또 슈베르트는 너무 고마워서 이 포글을 위해서 많은 곡을 작곡했고 이 모임을 통해서 포글이 그 바리톤 목소리로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많이 해서 세상에 많이 알렸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슈베르트의 어릴 때부터의 친구들, 슈베르트의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겠죠. 그리고 그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시인들, 그리고 화가들이 함께 모였다 그래요. 아마 포글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좋은 분들을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모여서 같이 연주도 듣고 또 시를 같이 낭송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때에 굉장히 많은 곡들이 발표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또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지 못하는 곡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슈베르트 작품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마간에 아가씨는요, 빌헬름 뮬러라는 사람의 시에 담은 20개의 노래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슈베르트하고 뮬러가 무슨 그렇게 인연이 있는지 나중에 작곡한 겨울나그네 있잖아요. 정말 뭐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슈베르트의 그 겨울나그네도 뮬러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연가곡 2개를 뮬러의 시로 그렇게 쓰게 됩니다. 물방앗간에 사는 아가씨를 물방앗간의 주인, 방앗간의 주인의 딸이에요. 이 아가씨를 사랑하는 아주 젊은 청년의 순수하고 소박한 사랑을 그린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좀 재미있는 것은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라든지 또 물방아가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노래하고는 다르게 피아노 부분에 완벽하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숨은 그림 찾아보기 하듯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독일은 한 17살 넘어가면은 이제 네가 알아서 나가서 나가 좀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노래하면서 길을 나갑니다. 그럼 세상의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 거죠. 기분 좋게 노래하고 또 뭐 어디 가면은 뭐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것 같고 이런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오르는 또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시냇물이 이 청년의 친구가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2명인데요. 바로 이 청년과 시냇물입니다.
근데 이 시냇물이 의인화가 돼 있어서 청년의 친구가 돼서 같이 둘이 얘기도 하고 뭐 고민도 털어놓고 위로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 그래서 이제 물방앗간에 도착하게 돼서 거기서 있는 그 딸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많은 드라마에서 봤듯이 그 여자는 또 별로 이 친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의 남자가 한 명 나옵니다. 사냥꾼으로 나오는데 아주 그냥 근육질의 그런 남자가 나와요. 그 사람을 또 이제 좋아합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센시티브한 친구가 아주 뭐 너무너무 슬퍼하고 시련의 슬픔에 빠지죠.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제일 따뜻한 친구였던 그 시냇물의 품 안에서 거의 빠져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 20번 곡은 시냇물이 이 청년에게 불러주는 자장가로 마치게 되고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음악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음악은 너무나 아름답고 저는 2000년 한 10년 전쯤에 이 곡을 전곡을 한번 다 독창회를 연주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은 특히 들었을 때하고는 달리 참 이 노래 부르는 주인공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 순수하고 진실했구나라는 그런 것이 좀 느껴졌고요. 또 어떤 그 백힐라인 시냇물이 이 청년을 향해서 부르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또 노래하면서 많이 느껴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나그네는 사실은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해서 난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시작하는데 결국 안 죽거든요. 마지막에 이거 좀 내가 좀 어떻게 좀 살아볼까? 뭐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아름다운 물방앗간에 가시는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그런 삶을 마치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테너들이 사실은 더 많이 독창회나 이럴 때 부르고요. 근데 그러니까 겨울나그네는 바리톤들이 더 많이 하고 이 곡은 사실 테너들이 더 많이 하고 테너가 아주 노래를 잘했을 때 효과가 있는 곡인데 사실 이게 연주가 전곡이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안 되냐 하면 일단은 가사가 정말 많습니다. 유절 가곡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뭐 멜로디는 같은데 1, 2, 3, 4절 뭐 이렇게 어떤 거 5절까지 있는 노래들도 있고 이런 노래가 너무 많고 그 어떤 단조로운 멜로디 안에서 다 뜻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것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렇게 막상 공부를 해보면 정말 보람있고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들었던 곡이 할트라는 정지라는 곡이었고요. 두 번째 잠깐 들었던 곡이 딜리베 파르베, 우리 사랑하는 그 여자가 좋아했던 색깔 초록색. 그 여자가 이 초록색을 좋아했지라 그러면서 막 울면서 노래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제 들어볼 곡이 17번 디 베우제 파르베인데요. 똑같은 초록색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물방앗간의 아가씨가 이 청년을 좋아해 줬으면 자기도 그 초록색을 좋아했을 텐데 자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색이 꼴도 보기 싫어진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내가 야 이거 뭐 저 창밖에 초록색만 없으면 말이야 내가 밖에 나갈 텐데 아니 뭐 밖이 다 잔디고 나무고 그런데 다 옛날인데 무슨 초록색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곡은 너무너무 좋은 곡이고요. 또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대학교 입학시험이나 이런 때 많이 불러본 학생들도 많았을 그런 곡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영상은 테너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페터 슈라이어, 정말 뭐 독일 가곡의 최고봉이죠. 테너 페터 슈라이어가 한국에 왔을 때 실황으로 불렀던 그런 동영상이고요. 저는 참 운이 좋게 이것을 실제로 가서 봤는데
제가 세종문화회관 맨 뒤에서 그때 이제 학생 때라서 이렇게 봤는데 막 그 뒤에까지 찌릿찌릿하게 전해오던 그런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비록 이렇게 화면이 깨끗하진 않지만 이런 화면들에도 대가의 어떤 노래와 느낌과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저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고요. 오늘 이 곡 Die böse Farbe 끝까지 감상하시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ch möchte ziehen in die Welt hinaus, hinaus in die weite Welt. Wenn's nur so grün nicht wär, da draußen im Wald und Feld. Ich möchte die grünen Blätter all pflücken von jedem Zweig. Ich möchte die grünen Gräser all weinen ganz totenbleich, weinen ganz totenbleich. Ach grün, du böse Farbe, du, was siehst mich immer an, so stolz, so keck, so schadenfroh, ich armen, armen, weißen Mann. Ich möchte liegen vor ihrer Tür, im Sturm und Regen und Schnee, und singen ganz leise bei Tag und Nacht das eine Wörtchen Ade, das eine Wörtchen Ade. Und finden bald ein Jagdschalz und legt ihr Fenster ein. Und schaut sie auch nach mir nicht aus, darf ich doch schauen hinein. O binde von der Stirn mir ab das grüne Band, das grüne Band. Ade, ade, und reiche mir zum Abschied meine Hand. Ade, ade, und